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아마 다음 달 시장에서 왜 나만 돈을 못 벌까 하실 겁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 예금이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식이나 부동산, 환율, 그리고 내 자산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의 키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방향 키가 결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해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뉴스처럼 금리 동결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당장 코스피 흐름,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 실제 시장 반응,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금리 결정, 시장의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또 동결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했는데 시장이 들썩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 뒤에 붙은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여러분,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조심하지만 다음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예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전환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유지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금리를 유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대출이 있거나 예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일종의 금융시장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오르면 시중은행 이자율이 따라 오르고 내려가면 반대로 대출이 싸지고 돈의 흐름이 부드러워지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가 식고 경기를 좀 살려보자니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딱 그런 진퇴양난의 구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일단 유지할 거야 라는 스탠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가 있잖아요. 멈추자니 뒤에서 차가 밀릴 것 같고 그냥 가자니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그 노란불 구간이 지금 한국은행이에요. 가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그냥 서 있기도 애매한 그런 미묘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니, 요즘 물가도 안정됐다던데 금리를 좀 내려줘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 다시 거래가 늘고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부동산이 폭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열이 떨어졌다고 바로 운동시키면 다시 열이 오르는 것처럼 경제도 너무 빨리 완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는 원화 약세라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동결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인하도 가능하다, 이 한 문장이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란 건요,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리를 안 내렸다고 해도 앞으로 내릴지도 몰라, 이 한마디면 이미 거대 자금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코스피가 오전에만 3,870포인트 근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한 것인데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면 이제 경기 부양 온다, 돈 풀린다, 기업들 숨통 트인다, 이런 기대를 즉각 반영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금리를 유지한 건 긴장감이 남아있다는 뜻 아니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이 어려운 거예요. 금리 유지라는 건 당장은 조심하지만 다음은 잘 모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곧 이제부터는 시장의 해석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투자자는 완화 신호로 보고 매수에 나서고 어떤 투자자는 아직 불안하다며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금리 동결이 단순히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식, 예금, 대출, 부동산, 환율, 코인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대출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대출이 많은 분들은 금리 동결 소식에 한숨을 내쉴 수도 있어요. 언제 내려줄 건데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번 발언은 조금만 기다려라, 조만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줍니다. 즉, 인내의 시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예요. 예시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보단 수익이 좋지,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 이미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죠.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자인데요. 부동산 쪽은 또 다릅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당연히 집값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커지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번에 명확히 말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주에 깊게 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즉, 부동산에 대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겁니다. 금리는 풀지만 부동산은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율과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가 약세라는 건 우리 입장에선 수입 물가 상승이라 부담이지만 수출 기업엔 이익이에요.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에선 수출주,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같은 산업재들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금융주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이자 마진이 줄어드니까요. 이게 바로 금리 뉴스가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니라 섹터 교체의 신호로 작용한다는 이유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은 노란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기엔 부동산이 걱정이고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가 너무 식었어요. 그럼 이 시기에 투자자는 뭘 해야 하느냐? 바로 가속도보단 방향을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당장 매수나 매도를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음 금리 결정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한국은행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다음 단계의 주식시장의 기승전결에서 승파트로 이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에서는 왜 금리를 안 내렸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문을 던졌는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고 주식하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계좌가 반대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금리는 그대로다. 그런데 코스피는 급등했고 코스닥도 불이 났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로 전환됐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금리를 안 내렸는데 시장은 축하 파티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이상한 퍼즐이에요. 그 퍼즐의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다음을 본다. 시장은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다는 겁니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슬쩍 언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얼핏 방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아직 내리지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나마 주가가 오르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급이 아니라 미래 시나리오에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 금리 내릴 거니까 지금 미리 사두자. 그게 바로 선반영입니다. 시장은 결국 돈의 방향이에요. 금리 동결이란 말은 돈의 속도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방향은 풀릴 준비 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냄비의 물은 아직 안 끓었지만 불은 이미 켜졌다는 겁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는 조용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글보글 하면서 폭발하듯 끓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보글보글 단계예요. 그럼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리스크 자산, 성장주, 수출 기업 쪽이에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조금 늦은 파티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국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은 긴축이 끝났다고 선언했죠. 한국이 마지막 남은 보루처럼 보이니까 외국인 자금은 이 신호를 보고 이제 한국도 돈 푼다 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온 이유입니다. 이번 금리 뉴스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가 확실히 갈렸어요. 수혜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전기차, 수출주입니다. 원화 약세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수출 기업엔 이중 호재예요.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남고 금리가 내려가면 설비 투자 비용도 줄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런 구간에서 탄력을 받는 거죠. 피해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금융, 리츠,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예대 마진인 이자 차익은 줄어듭니다. 리츠 쪽의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메시지가 동시에 나와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중립그룹으로 볼 수 있는 내수주, 소비자의 유통 쪽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본격적인 효과를 보지만 아직 소비 심리가 회복되진 않았어요. 즉 이들은 다음 사이클의 수혜대기 그룹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수출 중심 구조로의 리밸런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음 상승파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시장이 오르는데도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되나? 이거 고점 아니야? 맞아요.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쫄리는 구간에서 올라갑니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격언이 있죠.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두려운 상승기, 즉 비관 속의 랠리도 동반되며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다들 무섭다고 할 때 그들은 미소 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 직후 주가는 폭락했는데 기관들은 조용히 저가 매수를 시작했죠. 그때 개미들은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코스피는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구조적으로도 닮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유동성 폭탄이 아니라 정책 신호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죠. 즉 돈의 방향이 아닌 정책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서 멈춰요. 하지만 이건 한국은행 금리 회의가 아니라 시장의 해석 게임이에요. 시장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인하 신호가 곧 현실화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 기대가 꺾이면 시장은 냉각되죠. 지금이 바로 기대와 현실이 교차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뉴스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수출주의 상승을 부르고 이건 곧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만듭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매수 행렬에 참여하게 되고 시장은 과열 신호를 보입니다. 그건 곧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결국 조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포지션 점검의 타이밍입니다. 단기 급등 종목은 조금씩 줄이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시점, 딱 그때의 눌림목 매수가 가장 합리적이죠.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에서 똑똑한 돈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시죠? 금리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이 요동친 이유, 그리고 이 움직임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금리 결정이 앞으로 어떤 종목군을 살리고 어떤 섹터가 무너질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예시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절대 영상 끄지 마세요. 진짜 재미있는 구간이에요. 앞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왜 안 내렸는지 그 배경을 짚었죠. 근데 말이에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시장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이해되세요? 금리를 유지했는데 코스피가 치솟고 코스닥이 들썩이고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십죠? 근데 시장은 언제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내일의 기대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달을 본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갑자기 뉴스에서 다음 주부터는 폭염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냉면집 사장님은 어떻게 하죠? 바로 내일부터 냉면 재료 주문하죠. 더워지고 나서 팔면 늦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시장도 똑같아요. 오늘 금리 안 내렸어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신호를 주면 투자자들은 바로 냉면 주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반영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은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진 않았지만 손잡이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물줄기가 당장은 약해요. 하지만 방향이 이미 바뀐 겁니다. 자, 경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예금으로 묶여있던 돈이 조금씩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 증시 상승은 그 미세한 물줄기가 시작된 결과예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같은 대형 수출주들이 먼저 그 물줄기를 맞았고 그 다음엔 IT, 소재, 기계 쪽으로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걸 돈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급가속하는 장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코너 구간이에요. 자,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곡선 구간에서 엑셀을 밟으면 차가 뒤집히죠. 대신 핸들을 살짝 틀고 방향만 정확히 잡고 나가면 코너를 돌자마자 시야가 확 트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코너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라서 자금이 슬슬 주식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부동산, 금융, 내수주는 여전히 브레이크 상태인 것입니다.
즉 시장이 전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 잡은 섹터만 먼저 튀는 장이에요.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이번 금리 동결 소식 이후 섹터별로 반응이 딱 갈렸어요. 첫 번째, 수출 중심 섹터. 반도체, 자동차, 기계, 원화 약세는 이들에게 보너스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달러로 1억 달러를 벌었어요. 환율이 1300원일 땐 1300억 원이지만 1400원이면 1400억 원이에요. 아무 일 안 해도 환율 덕에 1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래서 수출주는 원화 약세와 금리 인하 신호가 겹치면 바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금융주와 보험주. 반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금융주는 긴장하죠. 이자율 내리면 수익 줄어든다. 이런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이자 6%, 예금이자 3%일 때 3%를 남기던 구조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도 줄지만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은행주는 이럴 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는 리츠와 부동산 관련주. 금리 내리면 부동산 좋아질 것 같죠? 근데 이번엔 한국은행이 부동산 과열주의를 언급했어요. 즉 돈은 풀되 집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츠나 건설주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내수와 소비 섹터. 이쪽은 아직 시동이 안 걸렸어요. 왜냐면 금리 내려도 소비 심리가 따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겨울에 히터를 켜도 차 안이 따뜻해지기까진 몇 분 걸리는 것처럼요. 내수주는 지금 그 히터 예열 구간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오르는데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이거 고점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때 됐지. 근데 그게 바로 상승 초입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버스가 텅텅 비어 있으면 좀 불안하죠. 나 버스 잘못 탔나 싶잖아요. 근데 몇 정거장 지나면 꽉 차요. 지금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아직 승객이 다 안 탔어요. 즉 초반 구간이에요.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탑승 중이고 대중은 아직 정류장에 서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불안해야 맞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아직 비는 안 왔지만 하늘이 이미 개고 있다. 금리 동결이라는 건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제 곧 맑을 거다. 이 신호를 시장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눈치 빠른 자금들이 이미 주워 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눈치 빠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뉴스가 호재로 도배될 때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진짜 고수들은 뉴스가 아닌 톤의 변화를 듣습니다. 오늘 그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금리 자체보다 기대의 전환점을 보는 장이다. 지금의 코스피는 숫자보다 심리 싸움이 더 크다. 이제 흔들릴 때가 다음 상승기의 초입이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금리 결정이 앞으로 어떤 섹터를 살리고 어떤 종목이 실제로 돈 되는 자리에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부분 놓치면 다음 장에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 한국은행이 던진 신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아직은 조심할게. 둘째, 하지만 다음은 다를 수도 있어. 이건 마치 운전 중에 브레이크 밟은 다음 기어를 드라이브에 다시 넣은 순간 같은 거예요. 차가 당장은 멈춰 있지만 방향은 앞으로로 바뀐 겁니다. 시장이 바로 그걸 읽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기대감 장세, 즉 이제 곧 내릴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시장을 움직이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라면 물이 끓기 직전이에요. 물이 아직 펄펄 끓진 않았지만 거품이 올라오고 김이 서리기 시작하죠. 지금 증시가 딱 그 단계예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거품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잘못 보면 아직 조용하네 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이때 불세기를 확인합니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끓기 직전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움직이죠. 자, 이건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발표될 때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대감으로 올라온 장이 현실화되면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행 전날 밤이 제일 설레죠. 실제 여행 가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기대의 정점에서 한번 쉬어간다. 그래서 진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때쯤엔 시장이 잠깐 숨 고르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바로 현명한 투자자들의 재진입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상한가 근처에서 잡히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미 반등 끝.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기, 인하 시점엔 눌림목 진입. 이제 섹터별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시로 볼게요. 실제 금리 인하, 경기 부양 모드 돌입.
이 경우는 딱 봄비가 내린 뒤 새싹이 나는 시기예요.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며 순이익이 개선되고요. 자동차는 환율 효과와 더불어 수출이 탄력을 받습니다. 2차 전지는 자금 조달 부담이 줄면서 신규 투자를 확대하게 되죠. 반대로 금리 인하 보류, 장기 동결 구간을 표현하자면 이건 겨울이 길어지는 시기예요. 금융은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은 둔화됩니다. 내수도 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리츠 쪽은 고금리 압박을 받는 산업이죠. 즉 금리 인하 여부보다 기대감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쪽을 믿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시장은 결국 심리 게임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주식 시장은 마트 세일과 비슷하다. 세일 시작 전에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막상 세일을 딱 시작하면 이미 좋은 물건은 다 빠져 있어요. 금리 인하도 똑같아요. 내릴 수도 있다. 이 소식이 나올 때가 이미 세일장 문 열리기 직전이에요. 진짜 싸게 사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이 바로 그 줄 서 있는 시기입니다. 문이 열릴 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줄 설 때 포지션을 잡는 것. 이게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에요. 이번엔 실제 예시로 풀어볼게요. 안정성이 중요한, 즉 예금이라던가 배당주 위주의 투자자 A씨가 있다면 이 A씨는 지금이야말로 예금 대신 고배당 우량주로 살짝 방향을 틀 때예요. 예를 들어 통신주라던가 에너지 관련 주식들 혹은 보험주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은 B의 경우 적극형 투자자라면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을 때 반도체, 2차 전지로 빠르게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단타형 트레이더 C는 수급, 뉴스, 단기 모멘텀 중심으로 가죠. 지금은 환율, 외국인 수급 등 차트의 흐름만 봐도 됩니다. 원화 강세 전환 신호가 나오는 순간 외국인 순매수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격에 맞는 포지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는 장이에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방향으로 기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내 자금의 방향을 점검하라.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그 물줄기 위에 올라타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아직 아니야 하며 놓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답이 아직 관망 중이다라면 이미 시장은 반 바퀴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뉴스, 한국은행 금리 동결. 숫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시장은 흔들렸고 주가는 뛰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린 건 돈줄을 막은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 거예요. 이건 마치 마라톤 선수에게 코치가 지금 잠깐 페이스 유지해 곧 내리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금리 동결은 멈춤이 아니라 타이밍 조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잠깐만, 밑에 미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멈추진 않지만 속도를 줄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딱 그겁니다. 경기 둔화라는 미끄러운 바닥을 보면서 지금은 조금만 천천히 이걸 모르고 금리 안 내렸네. 실망이다 하면 그건 시장의 언어를 못 읽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그 다음 계단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는 항상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돈은 내일을 향해 움직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인하가 일어났을 때의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다음 장의 첫 페이지예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광고 끝나고 영화 첫 장면이 딱 나올 때 그 긴장감 있죠?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조용하던 음악이 갑자기 커지고 화면이 확 바뀌면서 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는 구간, 그게 지금의 코스피입니다. 시장의 톤이 바뀌었다. 이걸 느끼신 분이라면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번 금리 동결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가? 첫 번째,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소재. 원화 약세 플러스 인하 기대감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종목을 예시로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환율 하나만으로도 분기 이익이 수천억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 기계 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바람이 불자 자동으로 도치 담배가 앞으로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내수와 소비주죠. 금리가 진짜로 내려야 살아나는 쪽입니다. 지금은 아직 예열 단계이고요. 마치 히터를 켰는데 차 안이 따뜻해지기 전입니다. 이쪽은 다음 사이클의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리츠, 부동산 관련주. 이건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부동산 과열 경계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는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과 금리 수혜 섹터가 동시에 조명받는 장이다. 여러분,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A씨가 있습니다. 나는 리스크 싫고 꾸준한 수익이 좋아. 그렇다면 지금은 배당 우량주가 답이에요. 통신주, 에너지주, 금융지주 등 금리 영향 덜 받는 안정 섹터로 옮겨두세요. 성장형 투자자인 B씨, 예를 들어 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자신 있다 하시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 반도체, IT로 분할 진입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다만 전량 매수보다는 3분의 1씩 나눠서 다음 금리 회의 전까지 포지션을 쌓는 게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 위주인 씨의 경우 나는 수급, 뉴스, 타점 위주로 간다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환율, 외국인 순매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원화 강세 전환 신호가 보이는 순간 외국인 자금이 먼저 반응합니다. 즉, 성격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해요. 시장은 빠른 사람보다 맞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금리 동결은 멈춤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속도만 조절 중이에요. 두 번째, 시장 톤은 이미 바뀌었다. 코스피는 다음 사이클의 천막에 진입했습니다. 세 번째, 심리의 전환점에 올라탔다. 불안한 상승, 비관 속 랠리, 바로 지금이에요. 네 번째, 섹터별로 갈라지는 장. 수출주 강세, 금융과 리츠는 보수, 내수주는 대기. 다섯 번째, 투자자별로 맞춤 전략. 안정형은 배당, 성장형은 분할 매수, 트레이더는 환율 추적. 이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나와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줄이 길어지는 놀이공원이에요. 줄은 길어졌지만 롤러코스터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벌써 설레고 뒤에 오는 사람은 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냐 하죠. 그런데 출발하면 어때요? 다 같이 소리 지르며 타죠. 지금 시장이 그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준비됐고 뒤에서 머뭇거리면 이미 문 닫힙니다. 여러분, 지금은 줄 설 타이밍이에요. 탑승할 때가 아니라 대기열에 들어갈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랠리에서 또 뒤늦게 올라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포트폴리오 점검. 내 종목 중에 금리 내려도 성장할 기업만 남겨두세요. 즉, 부채 많고 이자 비용 큰 회사는 아니다. 수출 늘고 실적 회복세인 회사는 맞습니다. 두 번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 원화가 1380원 아래로 내려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뉴스보다 톤을 봐라. 수치는 변하지 않아도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 시장이 움직입니다. 금리를 유지합니다 보다 필요하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장을 움직였잖아요. 뉴스는 나중에 나오지만 톤은 미리 바뀝니다. 그걸 잡는 사람이 선행 투자자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눈치 싸움이에요. 숫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 2.5%, 물가 안정, 경기 둔화. 하지만 누가 먼저 이제 바닥이다를 읽느냐, 그게 승부예요. 시장은 늘 조용히 바닥을 만들고 뉴스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조용한 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깃발은 먼저 움직이죠. 그 깃발이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 이상의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한국은행의 한마디 금리 수치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의 뉘앙스가 시장을 바꾼다는 걸 오늘로써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닫고 나서 뉴스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과거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음 장면의 신호인가? 이 질문 하나면 앞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보로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이밍을 읽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다음 금리 회의 전까지 시장은 조용한 듯하지만 물 밑에선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진짜 정보만을 가져올까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시장의 대외적인 성격을 모두 반영해서 종목을 직접 선정해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여러분 계좌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버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주식 해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